범수 형님이랑 다시 시작해주세요. 형님한텐 세리 씨뿐이에요. 저 때문에 범수 형님이랑 헤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리의 마음이 더욱 깊게 흔들렸습니다. 세리의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범수.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던 세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수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다소 망설이는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뉴스 보고 연락했어. 세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네, 아버지 일로 좀 정신이 없었어요. 범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해임되셨다는 소식 들었어. 생각보다 일이 커졌던데. 세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맞아요. 가족들도 충격이 커요. 솔직히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여러 가지로 죄송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범수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 너가 죄송할 일 아니야. 나는 단지 세리네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 세리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교수님. 이 순간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괜찮으세요? 한이는요? 범수는 짧은 침묵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한이 엄마가 한이를 데려갔었어. 뭐라고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를 시켜서 거짓말까지 했더라고. 마치 아이가 집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래요? 한이는요? 괜찮아요? 응.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 근데 그날 이후 계속 마음이 불편하네.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접근 금지 신청하려고. 무작정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한이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너무하네요. 그럴 줄 몰랐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범수는 세리의 공감을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너가 더 생각나. 내가 세리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 세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공감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피어오르는 감정. 부담 주려고 전화한 아니야. 그런데 나 여기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돌아와도 돼. 오늘은 내 목소리 들었으니까 그거면 됐어. 그 말에 세리는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범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낮게 깔린 햇빛. 한이는 방에서 낮잠 중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문득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범수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세리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피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들꽃이 그려진 연한 핑크색 봉투였습니다. 잠깐 한이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어. 좀 전에 막 잠들었어. 혹시 깰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세리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동화책이에요. 한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림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리야. 범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세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이는 제게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마음으로 많이 안아서 그런가 봐요.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의 손이 잔을 감았습니다. 식은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나영은 씨가 그랬다는 거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니까요. 미워하면서도 이해가 돼요. 그 말에 범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이해는 해요.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이한테까지 상처로 남을까봐 걱정이 돼요. 그녀는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범수를 잡아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세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이 엄마의 입장에서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범수는 시선을 세리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엔 의문과 동시에 놀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로만 한이와 얼굴을 마주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엄마라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꼭 옳고 그름으로만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범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이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나영은 씨가 한이에게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또 다른 방식의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한 거실,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세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는 어른보다 감정이 더 순수하니까요. 기억 속에 남는 엄마의 얼굴이 너무 미워지는 얼굴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범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도 결국 한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범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법으로 다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이에게 상처 남기는 건 나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도 하고.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면 한이도, 나영은 씨도, 그리고 저도 조금은 덜 아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범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보게 해줘서 고마워. 그 말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이가 깨어나면 잠깐 안아도 될까요? 그럼. 한이는 세리 씨 보면 제일 많이 웃는 아이잖아. 작은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문틈에서 작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이가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걸음. 이전보다 조금은 가까워진 거리. 세리의 손엔 그림책이 들려 있었고 범수의 눈엔 오랜만에 편안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무 말 없이도 많은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전화를 걸기 직전까지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이걸 전해야 하나. 하지만 더 이상 미루는 건 비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다이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범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야. 왜요? 그녀의 말투는 경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범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이 이야기하려고. 그 말에 나영은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이는 잘 있어? 응, 잘 있어. 다행이다. 지난번 한이 데려간 건 정말 미안해.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감정을 감추려는 듯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범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데려갔던 거 법적으로 따지면 큰 문제였어. 알아.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범수는 조금 놀랐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조건 하나 걸게. 조건?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한이랑 만나는 걸 허락할게. 단, 나랑 동행해야 해. 나영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진심이야? 세리 씨가 조언해줬어. 한이가 엄마를 기억하는 방식. 그걸 내가 결정해선 안 된다고. 나영은은 그 말에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럼 정말 물러날게. 더는 찾아가지 않을게. 이 말은 꼭 지킬게. 약속해.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무슨 말? 그때 떠났던 거. 그땐 내가 그 선택이 얼마나 아플지 몰랐어. 한이에게도 나한테도. 범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고개를 숙인 듯했습니다. 지금도 나 자신이 엄마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시는 한이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까 싶다가도 가끔은 미치도록 안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 목소리는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범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
한이는 아직 어리니까 기억이 상처로 굳기 전에 좋은 모습 남겨줘. 전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말없이 울음 삼키는 기척만 이어졌습니다. 범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후회는 그만하고 이제라도 한이를 위해 좋은 모습 보여주자. 범수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범수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은 천천히 내려갔고 그의 시선은 창밖에 멎어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세리가 방 문을 열고 한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이가 아빠가 보고 싶나 봐요. 범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있었지. 세리는 살짝 웃으며 한이를 범수에게 안겼습니다. 한이는 작은 손으로 범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범수는 한이를 안고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선택한 가장 확실한 미래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변화. 그 중심에 세리와 한이가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공원 벤치 앞에 도착한 범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한이야, 오늘은 특별한 사람이 널 만나러 왔어. 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가 점점 커지며 앞에 서 있는 나영은을 향했습니다. 영은은 반가워하며 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이를 그녀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영은이 한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었고 작은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범수는 그 모습을 한 발짝 떨어진 벤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고 조용히 손을 잡고 작은 인형을 건네는 그 모든 시간이 참 오래 기다렸던 평화 같았습니다. 이제 가야 해. 범수가 다가와 한이를 안았습니다. 나영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한이 보여줘서. 범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이니까.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눈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